제가 이 내면소통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 있다면 감정은 몸의 문제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만약 멧돼지를 마주했다면 즉각적으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몸 상태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골고루 분포되어 있던 에너지를 근육의 그 에너지를 집중한다든지 이런 몸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런 몸의 변화를 뇌가 감지를 해서 능동적 추론을 통해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감정은 몸 상태에 관한 해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을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변하고 우리의 뇌가 그 몸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몸의 상태를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심장 박동은 올라갑니다. 야생에서 호랑이를 마주쳤다고 해도 우리의 심장 박동은 올라갈 겁니다. 몸의 변화한 상태는 동일해요. 그 결과, 그 몸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봐서 심장 박동이 올라가면 그것을 우리는 설렘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야생에서 호랑이를 만나면서 심장 박동이 올라가는 그 몸의 상태로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감정 상태를 인지하는 것은 몸의 변화가 생겨난 이후에 0.5초 가량이 지난 다음이라고 합니다. 몸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몸의 상태를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뇌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그러고 나서 추론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감정은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조절은 몸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만성 통증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속적인 신체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환자가 내부 감각에 관한 예측 오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별 의미 없는 자극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부 감각 자각 훈련이 통증 완화와 정서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냥 흘려버리거나 무시했을 내부 감각 신호를 습관적으로 통증으로 해석해내는 예측 오류의 메커니즘을 지니게 된 상태입니다. 이 원인,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그러한 감정이나 통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의미한 내부 감각 신호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신경 시스템의 습관을 바꾸는 것인데, 말하자면 감각 정보들의 볼륨을 약화시키고 잠잠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턴은 이것을 주의력 재배치라고 불러요. 무시해야 되는 노이즈 신호를 증폭시키고 있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주의력 재배치 훈련의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인 사티 명상입니다. 내 몸의 감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가이드가 바로 호흡이에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주무르는 것처럼 불안이나 우울에 시달릴 때도 우리는 몸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은 몸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트라우마, 우울증, 불면증 등의 공통된 특징은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내 몸이 나에게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상태가 곧 트라우마 스트레스 증후군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포함한 감정 조절 장애의 핵심 원인은 과거의 어떤 사건, 기억이 아니라 현재 몸이 전해주는 신호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 몸이 내부 감각 신호들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해요.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편도체가 활성화되었을 때와 반대되는 몸 상태로 만드는 것이에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의식적인 개입이 가능한 기능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흡인데요. 지금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어보세요. 이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 당신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 한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편도체에 변화가 생겨요. 천천히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턱과 얼굴, 목과 어깨, 복부 등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서에는 이처럼 몸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편도체 안정화 훈련은 나의 몸 상태를 알아차리고 몸의 목소리를 듣는 내 몸과의 내면 소통이에요. 내 몸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고 어디가 긴장되고 이완되었는지를 알아차리고 동시에 호흡이 내 몸에 가져오는 변화와 느낌에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아주 잠깐 다음에 다룰 5월에 다룰 책을 조금 소개를 하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이라는 책입니다. 카밀라 팡이라고 하는 자폐인 과학자가 쓴 책인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상형이었습니다.